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. 아유, 벌써 56분이라서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가 내달 12일로 잡혔는데요. 예, 그거 왜 안 물어보시나 했습니다. 예, 그 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, 조국 대표와? 당 분위기는 좀 차분하고요. 네. 조금 뭐 12월로 선고가 대법원 선고가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고, 뭐 이런 이유로 좀 미뤄질 수 있는 전망이 좀 양립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, 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12월 12일날 선고로 이제 분명해졌으니까요. 예. 당 분위기 굉장히 차분합니다. 그리고 오히려 좀 당직자들이나 좀 저도 가끔 뭐 대변인 활동하면서 네. 당원분들도 좀 뵀거든요. 네. 그러면 오히려 약간 좀 결속하고 결의를 다지는 분위기랄까. 예, 전혀 뭐 흔들리길 바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. 안타깝게도 전혀 저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.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내부의 뭐 소위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는 분위기는 아니다. 근데 공교롭게도 12-12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게 어쨌든 법률심이지 않겠습니까?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네. 지금 조금 법조인들이 좀 많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 부분은 조금 네. 원심의 좀 법률적인 판단이 예. 갸웃한다. 좀 그런 부분들이 대목들이 있거든요.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도 있고 예. 직권남용, 유죄수 뭐 그 예.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무마라고 그것도 예. 프레임이네요. 어쨌든 예. 유죄수 관련 사건 해가지고 예. 그 부분이 조금 직권남용이 되는지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게 지적돼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. 그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역시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네. 뭐 50대 50으로 보되 저희는 조금 그래도 파기환송 쪽에 네.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가능성 한 몇 프로로 보십니까? 또 여기 예측 들어갑니다. 이게 원래 네. 이렇게 잘 맞는 점쟁이들은 이게 좋은 것만 골라서 이게 판단해서 확률이 좋은 것 같긴 하던데요. 예, 네. 저는 뭐 이게 뭐 문어가 되든 돗자리 그런 거 안 돼도 좋으니까 네. 대표님께서 파기환송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예. 그러니까요. 그 사실은 그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많은 사건에 연루돼 있고 유독 또 윤석열 검찰 시절에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사법 리스크를 많이 안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그 되치기 당하는 꼴로 지금 끌려가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법률 재판은 벌써 몇 년째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저 앞서 그 제가 그 의원님께도 여쭤봤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가 사법부에 의해서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양상을 좀 정리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? 막상 뭐 사법에서 정치로 나온 입장에서 보실 때.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고 큰 주제고 사실은 좀 그 문제 사실은 어떻게 사법이 네. 약간 어떻게 정쟁의 도구가 되는 좀 측면이 있고 네. 그것을 뭐 검찰이 조장하는 측면이 큰데 예. 저는 뭐 일단 그 선거법에 관련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아예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?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아예 그 뭐 위법하다 아니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네. 저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그게 뭐 똑같은 걸로 이게 검찰이 사실은 골라서 기소를 하는 것인데 네. 그 어떤 건 뭐 120만 원 받으면은 날라가고 네.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데 네.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 80만 원, 90만 원 받으면 뭐 직위 유지가 예.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? 예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조금 정치 영역에서 좀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. 이게 허위 사실이다 공표가 그 공표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여부는 선관위에서 유권 판단을 해서 그냥 그것이 위법하다 여부만 좀 가려서 그것을 유권자들한테 판단의 자료로 충실히 제공하고 뭐 필요할 경우에는 뭐 선거 공보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은 이래서 허위 발언이다라는 걸 선거 공보에 이제 끼워서 같이 발송하는 방식 등으로 유권자들한테 노티스만 주면 되는 것이지. 그걸 가지고 이 편향된 검찰과 또 법원의 또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 재량을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.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선관위의 권한으로 판단하게 하고 그것을 그냥 고액 과태료로 선관위
선관위 그 관리하에 고액 과태료 정도로 네. 사실 어떤 건 과태료를 하기도 하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예. 어떤 과태료하고 어떤 거는 예. 형사처벌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자의적입니다.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. 그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이 많아가지고 그 자체로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죠. 그렇죠. 유권자들이 예. 현명하시니까 예. 그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네. 유권자들이 선택에 의해서 뭐 여야 뭐 몇 대 몇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사실상 법원에 검찰과 법원에서 인위적으로 이게 변경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로 많은 변동이 있거든요. 네. 그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가? 주다 보니 성숙한 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 열어두되 네. 그러니까 돈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선거법의 그렇죠. 개정 취지에서 예, 그런 맞습니다.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. 그럼 이걸 굳이 그거를 다 형사처벌화해서 다 법원에 가져가서 어떤 건 120만 원이지 어떤 건 도대체 그 120만 원짜리 90만 원짜리가 저도 선거 전날 해봤지만 예. 무슨 기준이 있는으로 판단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. 뭐 그렇긴 합니다. 예. 그거 예. 그러니까 고액 과태료를 예. 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의 자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족하지 예. 않을까. 좀 그런 방향의 개정은 어떨까라는 좀 고민도 해봤습니다. 예. 근데 차제의 그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겠네요.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거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. 근데 그 관련된- 선거법은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. 맞아요. 굉장히 많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예를 들어 당선무용 뭐 100만 원 그게 또 기준이 좀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이거 뭐 집행유예에서 올리자는 얘기도 있는데 선거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법 행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100만 원 기준을 흔들 수는 없다. 네. 그러면 지금처럼 이번에 이재명 대표 예, 사건에서 예. 볼 수 있듯이 그 너무 좀 과하지 않습니까? 음. 이거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한다. 네. 심지어 뭐 400 몇십억을 뭐 토해내라고 한다. 예. 이상한 법원이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는 역할하는 뭐 기관이긴 하지만 예. 그런 권한까지 국민이 부여하진 했나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고 네.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은 검찰하고 법원이 짝 먹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예. 예, 좀 속되게 검찰과 얘기하면 예. 법원이 다 모든 거를 좌우하고 그렇죠. 선출직들의 그런 어떤 생사 여탈권을 사실상 검찰과 법원이 쥐고 있는 셈이에요. 특히 맞아요. 서울 예.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예. 크니까 상관이 없지만 지역에 데려가면은 예. 빤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짱을 그러니까, 먹는 거죠. 예. 예. 제가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양평 취재 갔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예, 그분이 여주지청장 하실 때 예, 양평에 오셔서 식사를 많이 하셨대요. 예. 멀지 않으니까요. 예, 예, 장모님도 자주 오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. 나중에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. 예. 예, 세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, 오늘 축하드리고요. 다시 한번 그리고 4분 넘도록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